안녕하세요.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5분 만에 맛집 곱창이 우리 집 식탁에 올라오는 마법 HMR을 주제로 강의를 할 김혜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제가 맡고 있는 이 식품들입니다. 순수 사골, 바른 사골 한우곰탕, 고기곰탕, 무말랭이 무침까지 다양한 한식 재료들을, 한식 음식들을 이렇게 간편 조리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누구시냐? 바로 1인 가구 아니면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항상 사 드시는 분들인데요. 제가 요새 굉장히 놀랐던 거는 아이들을 키우시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한 2~3살 정도 돼요. 근데 이 순수 사고를 항상 쟁여두시고 아이 밥 먹일 때 같이 먹이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유식을 시작한 아이들은 이유식 이후부터는 이 사골들을 다 먹을 수가 있어서 좀 저염식 이런 것들을 찾으시는, 건강식 찾으시는 분들이 또 주로 찾으시고 계시고, 노인분들도 요새는 이런 것들에 굉장히 잘 이렇게 밝아지셔가지고 어머니들, 아버님들께 선물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한식 시장까지도 HMR이 좀 점령한 이 시대인데요. 저희가 먼저 퀴즈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여건상 퀴즈가 안 돼서 제가 중간중간에 퀴즈를 조금 넣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MR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어떤 거의 약자인지 혹시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부디준님과 후니맨님께서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HMR에 대해서 댓글 없으시면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HMR은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의 약자입니다. 홈, 가정, 밀, 식사, 리플레이스먼트, 대체제라는 뜻인데요. 일부 조리된 상태에서 가공되고 또 포장되기 때문에 혼자서도 간단히 전자레인지를 돌린다든지 끓이기만 한다든지 간단히 조리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바로 간편 가정조리식 HMR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도시락 아시죠? 다이어트 도시락은 HMR의 일종일까요? 다이어트 도시락도 HMR의 일종이라 비닐을 벗겨서 전자레인지에 돌리시기만 하면은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 조리식입니다.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라면 있죠? 여러분들 라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라면은 HMR에 속할까요? 라면 역시 HMR의 일부분입니다. 우와, 그럼 우리가 거의 1960년대, 70년대 라면이 나올 때부터 HMR을 하고 있었나? 라고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아무래도 라면이 정말 시초가 된 거이고요. 그 후에 햇반이라는 게 나왔죠. 이 햇반 출시된 지 20년이 넘었을까요? 네, 햇반은 1996년에 처음 이제 선을 보였는데요. 계산해보면 횟수로 한 25년 정도 되었네요. 우리나라의 HMR 시장은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우리 삶에 녹아들고 있었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더 뭔가 확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간편식 시장이 굉장히 커졌는데 자, 이 HMR 결국 보니까 인스턴트 식품 아닌가요? 그쵸?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에서 음식을 해 먹으면요. 식재료를 마트에서 구입한 다음에 손질을 해야죠. 파도 썰고 버섯도 썰고 고기도 다 다듬고 그 다음에 이 재료들을 하나하나 조리한 다음에 버무린다든지 이런 조리의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 후에 먹고 정리도 설거지 지금까지 요리한 모든 그릇들을 또 냄비며 도마며 다 설거지 해야 되죠. 자, 이러한 과정들이 거의 2~3시간 걸렸었어요. 근데 지금 이 가정 대용식은요. 이런 과정의 노력과 시간을 조금 덜어주는 정말 편리한 식품이 되었습니다. 이 음식 재료들은 어느 정도 손질이 다 되어 있고요. 우리는 그냥 조리만 하면 되는 굉장히 간편한 것이죠.
그럼 강사님, 밀키트랑 HMR은 좀 다른 건가요? 네, 밀키트랑 HMR은 좀 달라요. HMR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라면, 햇반, 뭐 도시락 이런 것들이고요. 밀키트는 바로 조리는 아니에요. 대신에 소분되어 있는 자 이렇게 제가 요걸 보여드릴게요. 우리 우삼겹 된장찌개, 뭐 촌두부 안에 보니까 촌두부, 애호박 들어있고 버섯 들어있네요. 옆에 보니까 옆에 사진은 약간 부대찌개 같아요. 그쵸? 사리면도 있고 뭐 햄이랑 고기도 있고 양념장이랑 당면이랑 뭐 파 같은 야채들도 소분이 되어 담겨 있네요. 자, 이걸 밀키트라고 하는데요. 이 재료들을 냄비에 한 번에 다 부어 넣고 우리는 뭐 계량컵을 사용해서 뭐 계량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들어있는 거 모조리 넣고 끓이기만 하면 끝납니다. 네, 이게 바로 밀키트입니다. 밀키트는요, 배달 사업이 어디서 처음 시작됐을까요? 배달의 민족 하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그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밀키트 배달 사업은 2007년에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2012년에 스타트업 기업 블루 에이프런이 밀키트 배달 서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배달의 민족 진짜 1세대인 줄 알았는데 스웨덴이랑 미국이 이미 하고 있었던 거 보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이후에 허쉬, 캠벨, 아마존들도 이렇게 대형 식품업체랑 유통을 이제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부분이 일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두 가지는요. GS 리테일의 심플리쿡 모듬꼬치이고요. 옆에는 프레시지 사천 마라탕 마라샹궈 제품을 요리한 사진입니다. 딱 보시기에 어떠세요? 약간 레스토랑에서 먹는 느낌인데 레스토랑에서 셰프가 이렇게 푸드 스타일링 하는 느낌인데 너무 이거를 지금 집에서 만들었다고? 지금 이렇게 보시니까 밀키트 보니까 나도 이렇게 셰프들처럼 전문적으로 푸드 스타일링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사람들은 요새 밖에 나가서 외식도 못하는 이 상황에 이 코로나 시국에 집에서 음식을 예쁘게 해 먹을 수 있고 내 친구들을 초대해서 한두 명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싶고 이러한 이제 욕망들이 분출해서 이 HMR 밀키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HMR 시장이 성장하게 된 이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외식보다 내식을 좀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간정 간편식 출하 규모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2022년 전망입니다. 2015년에 1조 7천억 원대였던 이 가정 간편식 규모는요. 2022년, 내년이죠. 내년이 되면 5조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가져온 표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와 이거 지금 발전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HMR 시장 하면은 딱 떠오르는 브랜드 하나 있어요. 어플로 우리 배달시킬 수 있는 자, 마켓컬리 많이들 아실 거예요. 주부님들 진짜 좋아하세요. 그리고 저도 1인 가구예요. 저도 1인 가구인데 마켓컬리 시키면 다음날 새벽 7시 전에 도착을 합니다. 요새 이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플랫폼들이. 네, 마켓컬리 지금 규모를 보실까요? 결제 추정 금액. 그러니까 매출액이라는 얘긴데요. 2021년 상반기에 6,848억 원이라고 찍혀 있어요. 지금 2019년 상반기 2년 전만 해도 1,826억 원이었는데 몇 배가 올랐죠? 거의 뭐 3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네,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진다고 오랑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이 시장 규모는요, 앞으로 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켓컬리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에 밀키트 그 품목 있죠? 이 밀키트 품목만 매출이 212% 늘었다고 합니다. 마켓컬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더 간단하게 먹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저녁엔 좀 더 든든하게 먹자. 집에 와서 이제 저녁에 있는 삶 다들 즐기시잖아요. 그 저녁에 우리 맛있는 거 먹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가정 간편식 시장은 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에 지갑을 기꺼이 여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트렌드예요. 채식, 비건. 이런 것들도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 한 끼를 먹더라도 나는 건강하게 먹을래. 요새 뭐 혈관 질환 이런 것들도 막 걱정이 되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 단백질이나 야채 중심의 나를 위한 식사를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제품이나 동물의 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는 비건이라는 말도 많이 생겼고요. 비건 레스토랑도 생기고 있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트렌드도 보여드릴게요. 우선 가정간편식 성장에 힘입어서 연관 산업들, 특히 소스 시장이 좀 두드러지고 있어요. 소스 솔직히 뭐 칠리 소스, 케찹, 마요네즈 이런 거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월남쌈에 찍어 먹는 그 새콤달콤한 소스도 있고요. 뭐 우리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그 매콤한 그 소스 있잖아요.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매운 소스도 되게 잘 팔리더라고요. 자, 이런 소스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집에서 해먹는 게 한계가 있는데 이 소스가 그 감칠맛을 좀 더해주기 때문에 소스 시장이 커지고 있고요. 온라인 장보기. 아까 말했던 마켓컬리, 새벽 배송이 굉장한 트렌드로 꼽히고 있죠. 쿠팡, 로켓프레쉬라든지 뭐 프레쉬지 이런 것들도 다 새벽 배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장보기는 뭐 20, 30대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새는 50대, 60대 분들이 더 온라인을 많이 시키시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50대 중반이신데 정말 온라인으로 이마트, 뭐 홈플러스 이런 곳에서 장보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로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커피나 아이스크림도 계속 배달로 받아볼 수가 있게 되었죠. 그 다음 여러분 에어프라이어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제는 주방 가전에 필수로 자리 잡았죠. 이 에어프라이어. 네, 겉바속촉이라는 유행어도 나왔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에어프라이어까지 보았고요. 자, 네 번째 시니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니어 소비자는요. 밀키트 소비의 뜻밖의 주역으로 꼽힌대요. 데이터랩의 이 빅데이터 활용한 가정간편식 시장 트렌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요. 50에서 59세 시니어들이 밀키트 검색량 지난해까지 꾸준히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심리적인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라는데 2019년 CJ제일제당 전망 보고서를 보면요. 시니어들이 즉석 조리제품보다 간단하게 조리해 먹는 그걸 더 선호한다고 하네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들은 당연히 우리가 직접 만들어 먹는 게 더 맛있지, 더 좋은 거야 라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어머니 아버지들도 간단히 해먹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속한 회사에서도 사골 국물 같은 거 얼려서 배송하면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네, 고객 중에 할아버지 고객도 계시고 할머니 고객들 중에 이제 단골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시니어들의 HMR 소비가 늘고 있어서요. 만약에 이제 아까 오프라인 밀키트 매장 이야기 하셨는데 그거 타겟을 시니어로 두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니어의 그 밀키트 소비가 늘어날 것입니다. 저희 잠깐 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밌고 유용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재택 플러스 시간입니다. 자, 요즘 집에서 반조리 식품 같은 밀키트 이용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실제로 고령층에서 소비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손쉽게 그냥 데워서 먹고 하니까 그게 편리성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료를 손질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조리 순서에 따라 마치 금방 준비한 식재료로 한상 차릴 수 있는 이른바 밀키트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온라인 유통업체가 연령대별 밀키트 판매 증가율을 조사했더니
전년 같은 기간보다 올해 7월까지 70대는 314%, 60대는 311%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이 밀키트를 선호하게 된 데는 편리함과 인스턴트 식품 같지 않은 신선함 등이 꼽혔는데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20대에서 60대 성인 2명 중 1명은 요리를 하게 될 경우 밀키트로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밀키트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지난해 1,800억 원대에서 오는 2025년에는 7천억 원대 규모로 연평균 30% 이상씩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지금 밀키트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고 있다라는 뉴스였고요. 이러한 시장에 대기업들이 진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요, 밀키트 시장에 2016년부터 속속들이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시지, 마이셰프, 닥터키친, 푸드 어셈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특히 주부님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중에 프레시지는 밀키트 업계 최강자로 꼽히고 있고요. 현재 업계에서는 지난해 매출이 1,000억 원 가운데 40%가량이 밀키트에서 나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제조사 가운데는요, 우리 CJ 계열사, 그리고 한국 야쿠르트 정도가 이제 밀키트 시장에 굉장히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 비비고, 차돌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왕교자, 삼계탕 다 한 번씩 맛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비비고에서 저 왕교자 맛있어가지고 많이 사 먹었었는데, 네, CJ제일제당 지난해 영업이익 무려 1조 415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CJ 대한통운의 실적을 제외하고서 연간 영업이익 1조를 돌파한 게 지금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코로나의 막대한 영향도 있었지만 이 막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밀키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게 크겠죠. 그 다음에 우리 고메가 있어요. 이 고메 브랜드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레스토랑, 우리 맛집을 우리 집 식탁으로 라는 그런 느낌으로 고메에는 좀 맛집들 밀키트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비고 우리나라에서만 열풍일까요? 우리나라에서만 CJ가 잘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우리 K푸드라고 하여서 매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금 위쪽 상단의 파란색이 해외 매출입니다. 이게 CJ의 해외 매출인데요. 50%, 57%로 늘고 있고 지금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가져가냐 하면 미국입니다. 미국이 지금 2020년 전년도에 81% 가져갔죠. 그리고 중국, 일본 순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많이 드시고 있네요. 아무래도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우리 기생충 이런 한류 문화들 덕분에 더 많이 팔리고 있고 내년에는 더 이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비비고 만두 연도별 매출 현황인데요. 이 비비고 만두도 글로벌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죠. 국내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팔리고 있는 비비고 왕교자였습니다. 자, SPC도 있어요. SPC도 이제 야식, 간식 메뉴, 건강식, 소스류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제가 아까 트렌드 1의 소스 말씀을 드렸죠. 네, 소스가 굉장히 많이 팔려요. 유자 오리엔탈 드레싱, 코코넛 크림 드레싱, 로스티드 참깨 드레싱 이런 여러 가지 드레싱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 풀무원이에요. 풀무원은요. 사실 CJ 비비고랑 풀무원이랑 좀 경쟁을 했었어요. 이 만두를 가지고. 네, 사실 제 느낌에는 CJ가 이겼습니다. 미국에서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면 말 다 했죠. 하지만 풀무원이 잘하는 것도 있어요. 이 국물 떡볶이라든지 순두부찌개 이런 것들은 풀무원이 잘 팔고 있습니다. 이거 이마트 피코크. 이마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마트가 야심차게 내놓은 밀키트 브랜드인데요. 부채살 스테이크, 1호식 스키야키, 강릉식 짬뽕 순두부 이름들 보시면 어떠세요? 이게 되게 그냥 일반 방금 전에 보셨던 이런 그냥 떡볶이, 만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고급진 레스토랑 음식 같은 느낌을 주고 있죠. 이마트에서는요, 이 피코크를 낸 이유가 혼자서 추석을 보내는 홈추족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냈고 또 행사를 해서 40% 할인해서 판매한다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피커크도 요새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전에 레스토랑 음식을 우리 집에 가지고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강의 주제가 뭐죠? 5분 만에 맛집 곱창을 우리 집 식탁 앞으로 라는 말이었어요. RMR, 레스토랑 밀 리플레이스먼트입니다. RMR, 그러니까 레스토랑의 식사를 대체한다. 우리 집으로 가지고 온다는 뜻의 레스토랑 간편식이 좀 인기인데요. 이 부분을 원래는 제가 이렇게 또 뉴스를 가져왔는데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로식당이라는 맛집이 있어요, 서울에. 이 미로식당의 국물떡볶이가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이거를 RMR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소상공인입니다. 이 미로식당도 어떻게 보면. 자, 요 식당이 우리 집 떡볶이 맛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유통할래.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유통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국물떡볶이를 야심차게 내놓았고 지금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미로식당 국물떡볶이 꽤나 많은 평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블로그 후기도 꽤 많고. 네, 광화문 미진의 소바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광화문 미진 소바 방금 미로식당 말씀드렸지만 삼이현이라고 혹시 아실까요? 삼이현의 갈비탕, 뭐 석관동 떡볶이, 강남면옥 갈비탕 이런 것들도 밀키트로 나와서 굳이 음식점에 가지 않아도 줄 서서 기다려서 먹지 않아도 우리 집에서 간편하게 그 레스토랑의 것을 그대로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마켓컬리에서 최현석 셰프의 뇨끼를 사 먹었어요. 그거 맛있더라고요. 왜냐? 소스를 이미 걔네들이 만든 소스를 저희 집에 배송이 와서 그냥 그 뇨끼, 감자 뇨끼 반죽되어 있는 거 끓이기만 하고 거기에 소스만 부으면 끝이었어요. 조리 시간은 5분 정도 걸렸나 모르겠어요. 최현석 셰프네 가면은 일단 줄을 기다리거나 예약을 하고 거기까지 가야 했을 텐데 간편하게 즐길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고 그 맛을 그대로 먹을 수 있었다. 그대로 맛볼 수 있었다는 게 두 번째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음식점 가서 그 음식을 똑같이 먹으려면요. 가격을 한 3만 원 정도 줬어야 될 거예요. 3, 4만 원 정도. 그런데 마켓컬리에서 판매했던 가격은 12,000원 정도였습니다. 네, 요새는 뭐 쿠팡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가격 비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도 포지셔닝을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지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싸게 해놓으면 나중에 세일을 하거나 뭐랄까 이벤트를 하거나 할 때 마진율이 안 남아서 세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이제 포지셔닝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소규모 맛집을 밀키트로 하는 거였고요. 자, 그럼 이 소규모 맛집 브랜딩 성공 사례를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 옥순할매 곰집이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속한 회사의 뭐랄까 경쟁사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사골곰탕, 직접 사골을 고아가지고 곰탕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곰탕, 도가니탕 7,000원, 그리고 선물 세트는 뭐 한 8개, 9개 팩 해가지고 83,000원, 보자기 포장 5,000원 추가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베스트 3 보시면은 썸네일 자체도 이제 아주머니께서 사장님이신가 봐요. 사장님이 곰탕 이 팩을 들고서 막 웃고 계세요. 사람들에게 되게 선한 인상을 남기고 있어요. 베스트 1도 보면은 가마솥, 직접 가마솥에서 끓이는 모습을 사진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긴 진짜 가마솥으로 곰탕을 고우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한 신뢰도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화식탁인데요. 월화식탁 어떤 곳일까요? 전문적으로 밀키트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특히 밀키트에 곱창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특히 뭐 네이버 지금 한번 쳐보실까요? 곱창 밀키트 치면은 진짜 곱창 브랜드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가장 먼저 뜨더라고요. 네, 한우 곱창 200g, 생곱창 300g, 뭐 캠핑 곱창 모듬. 아무래도 집에서만 구워 먹는 게 아니라 요새 또 캠핑이 유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캠핑 가서 먹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200g에 16,900원이면 뭐
음식점 가서 먹는 것보다 좀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거고 벌써 두 번째 베스트 상품은 솔드아웃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공항 칼국수입니다. 자, 공항 칼국수 들어갔더니 공항 칼국수밖에 없어요. 단품이에요. 다른 거 없고 네, 단품인데 리뷰 보실까요? 리뷰 숫자. 네, 리뷰 숫자는 2137개고요. 평점이 5점 만점에 4.8점이 나와 있어요. 저는 여기 공항 칼국수 한 번도 맛보진 않았지만 일단 썸네일 자체도 색깔 알록달록하게 사진을 찍었고요. 식감도 너무 좋게 국물만 있으면 사실 식감이 안 보여요. 그런데 버섯 그리고 파 저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좀 식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밀키트 파는 오프라인 많이 생겼던데 밀키트가 유행이 엄청난다 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이직쿡이 그 약간 선두주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보시면 이직쿡은 이렇게 지금 점포가 몇 개죠? 10개 정도 점포가 있고요. 이제 식품 메뉴가 부대찌개부터 닭갈비 등등등 뭐 로제 치즈 떡볶이, 스테이크까지 이렇게 식품 메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배달이 오는 게 아니라 이걸 밀키트로 배달을 해준다는 거고요.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내가 직접 골라서 사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가지고 들고 와서 집에서 해 먹으면 뚝딱 끝이라는 거죠. 네, 이러면 설거지도 별로 안 나오고 너무 좋아서 주부들한테 인기 만점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토마토 로제 치즈 떡볶이 2, 3인용인데 9,800원이래요. 가격이 어떻죠?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요. 맨 위에 닭갈비 2인분도 7,900원이에요. 너무 저렴한데 아이들도 좋아할 거라서 아이들 데리고 있는 어머니들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네, 이직쿡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냉장고, 음료수 냉장고 같은데 저렇게 담겨 있고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뭐 결제 쉽게 하기, 이렇게 뭐 사람이 없어도 무인 매장으로 운영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갔다 왔어요. 코엑스에서 하는 걸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하니까 다 음식점 매장, 뭐 카페 아니면 스터디 카페, 그리고 뭐 돈가스집, 삼겹살집 등등등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제일 사람 많은 데가 어디였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일 사람 많은 데 어디였을까요? 네, 제일 사람 많은 데는요. 하이키친이더라고요. 하이키친이라고 이번에 영등포 시장에 1호점이 오픈했는데 거기가 여러분 200장 돈가스라고 아세요? 200장 돈가스라는 이제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그 본사가 만든 브랜드예요. 밀키트 전문점 브랜드. 대표 모델이 윤영빈 씨, 개그맨 윤영빈 씨고요. 거기 뭐 9월 말에 오픈을 했는데 오픈 1일차 매출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2일차, 3일차까지도 500만 원, 600만 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빠르겠거니 전 이렇게 생각을 사실 했는데 거기서 저도 상담을 한번 받아봤어요. 창업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상담을 받아봤는데 이제 원래 그런 곳에 본사가 납품을 할 때 벌크로 납품을 해줘요. 벌크로 납품하면은 이제 사장님이 이제 벌크에서 소분을 해가지고 밀키트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형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인건비를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밀키트 채로 받을 수 있는데 밀키트 채로 받으면 좀 비싸게 납품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는데 최소 평수가 한 15평 정도. 왜냐면 이런 자판기들이 다 들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추천해 주시던 게 밀키트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배달의 민족에다가 이제 대리점 배달의 민족에 여기도 이제 업체라고 쓴 다음에 이 밀키트를 조리해서 배달을 시키는 거예요. 원래 밀키트 이런 이지쿡 같은 매장은요. 그냥 이것만 가져가면 됐잖아요. 되게 조그만한 평수면 상관없었어요. 근데 요새 추세가 밀키트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밀키트도 판매하고 밀키트로 내가 조리를 해서 배달을 또 보내면은 그 배달 수익도 내 거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매장을 뭐 무인으로 방금 이렇게 본 것처럼 해서 오토로 돌리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이런 야식 타임 이럴 때는 나와가지고 내가 밀키트를 만들어가지고 요리를 해서 배달을 보내면서 부수입을 추가적으로 얻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도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판기가 여기 총 12대가 있는데요. 네. 여기 제 1번 자판기가 커피 자판기입니다. 네. 아이스하고 따뜻한 음료 그리고 각종 에이드류까지 다. 그리고 가격은 1,500원에서 2,500원. 굉장히 예. 저희들 이거는 고객의 소리. 아,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고객분들이 이제 저희 매장을 체험을 하고 나서 불편한 점이나 아니면 어떠한 밀키트가 추가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강추도 있고 네. 장바구니 기능이 생기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가 자판기다 보니까 네. 한 개 상품 구매할 때마다 한 번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네. 세 개를 산다 그러면 세 번 결제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지금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기 오늘 온 친구가 개발자 친구인데 아, 제 친구가 지금 장바구니 기능을 네. 구현해 보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인이니까 손님들이 더 네. 의견을 남기기 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편의점이라는 데 가면은 계속 이제 매장 점원들이 보고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자꾸 물으면 고객분들이 쇼핑하기가 약간 불편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넓고 별로 방해하는 사람 없어서 쇼핑하기 굉장히 편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매일매일 신선한 샐러드. 여기가 샐러드? 네, 여기가 이제 샐러드 자판기인데 2,000원부터 대략 한 4,500원 선까지. 진짜. 네. 저희 샐러드가 전체 자판기에서 자판기 매출로만 보면 한 30%, 이 하나가 한 30%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자판기 전용 상품으로 주먹밥. 여기 보시면 뭐 족발도 있고 여기는 약간 안주류, 족발, 보쌈. 보쌈, 프라이드 치킨, 곱창, 막창, 파스타류 위주로는 스타트입니다. 네. 중에서 밥류, 네. 주로 이제 밥류와 그리고 간단한 이제 안주류 위주로 저녁 시간에 먹을 수 있는 위주로 되어 있는데 한국식인 비빔밥과 소고기 덮밥 그리고 깍두기 볶음밥 같은 제육김치 덮밥은 한국식 덮밥류가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은 이제 태국식 팍퐁커리. 저희들은 마트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땡땡 네이버 제품 최저가 대비 싸거나 똑같게 세팅을 해놓고 진짜요? 있습니다. 요 두 칸은 이제 고기류 제품인데요. 고기류 중에서도 이제 고기 기반으로 한 쇠해장국이나 찌개류. 요즘 캠핑들 많이 가잖아요. 네. 소분된 고기 위주로. 이건 고기류 냉동 위주 상품이고 이건 고기 냉장 상품입니다. 냉장이 따로 있고. 또 이제 등심 안심은 냉장으로 해서 해야 신선도가 좋기 때문에 저 한우 등심 200g에 22,900원이면 굉장히 싸죠. 한우 안심 29,900원. 자판기가 따로 들어옵니다. 생인증 후에 맥주를 마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새벽 시간에도 사가실 수 있고 여기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죽이 최근에 또 판매량이 많이 늘고 있어요. 요즘 고객분들께서 많이 드시는 거를 싫어하셔서 다이어트 용품으로. 네, 영상 여기까지 한번 보겠고요. 저희 이제 Q&A를 가지려고 해요. HMR 산업, 저기 보니까 후니메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건지 지속적으로 갈지 의문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앞으로 쭉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1인 가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추세고요. 지금 비혼이다 뭐다 이런 것 때문에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간편식 시장은 계속해서 늘어갈 거고요. 이게 뭐 20, 30대뿐만이 아니라 5, 60대 어르신들이 지금 HMR에 눈을 뜨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가능성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뭐 제가 아까 CJ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롯데푸드가 2021년 3월에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8%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HMR 산업에 들어가면서부터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거예요. 네, 롯데푸드가 그쪽으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두각을 이렇게 나타내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HMR 하면서 좀 더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 HMR 사업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많이들 느끼시고 계실 것 같아요. 첫 번째 퀘스천 볼게요. 네, 온라인에서 식품과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이 온라인에서 식품 판매하는 건요, 법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판매를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도시락 가게 하시는데요, 제가 이거 그냥 쿠팡에다가 납품해서 팔면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위생교육과 자가품질 검사를 받고요. 구청 식품위생과에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을 신청해야 되고요. 판매하고 싶은 플랫폼으로부터 구매 안전 서비스 확인증까지 발급하고 마지막에 구청에서 통신 판매 신고증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 유통을 하려다 보니까 그냥 매장이면 상관이 없는데 유통에는 좀 까다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거를 보고 나도 밀키트 스마트 스토어나 뭐 쿠팡, 위메프 이런 데서 팔고 싶다. 내가 벤더사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쿠팡에서 저희 밀키트를 제조해서 팔 수 있나요? 네, 앞단과 되게 비슷한 질문이죠.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등록, 전자상거래업 등록 필수하고 자, 여기까지는 앞단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패키지에 어떻게 표기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원산지, 영양성분 표시 다 들어가야 되고요. 열량 대비 단백질이 얼마 들어가고 나트륨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다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와 검사가 필요해요. 아래 1, 2, 3, 4 보이시나요? 식품제조 가공업, 품목제조보고대장, 영양성분 검사, 포장지 시험 성적서 이 4가지에 대해서 검사를 맡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쿠팡에서도 이 부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 로켓프레쉬에 들어가려면요. 좀 더 까다로워요. 그냥 쿠팡에 이렇게 셀러로 등록하는 것도 있는데요. 쿠팡 로켓프레쉬는 쿠팡 측에서 직접 올려주고요. 쿠팡 측에서 아무래도 로켓프레쉬면은 하루 만에 배송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쿠팡 창고로 먼저 물류를 모두 배송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팡은 까다롭게 내 물건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까다롭게 보는데 거기에 원산지나 영양성분 표시 그리고 앞에 그 겉포장면에 나와 있는 그 내용물이랑 안에 있는 내용물은 다 똑같아야 돼요. 이름 하나 한 토씨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되게 까다롭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밀키트 사업 분야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면요. 관련 법규를 많이 찾아보시고 사업에 진입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자,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요. 질문이 없으시다면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소상공인분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네, 오늘도 힘내시고 앞으로 위드 코로나도 한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